일본에서는 트럼프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카자와라는 관세를 담당하는 장관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신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용감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격이 아주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또 발언을 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대표로서 갔는데 격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은달책방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치사회의 경제 문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일본은 자동차 업체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져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일본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트럼프 관세 문제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는 일단 상호 관세까지 24%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이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나 자동차 관세라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다. 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인데요. 네, 그거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보통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5%의 관세율이었어요. 거기에 25%니까 27.5%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트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만 해도 25%의 관세가 있었습니다. 거기 플러스 25%니까 50%의 관세가 매겨지는 셈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전체의 GDP의 0.2%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실 수출품의 주력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은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만큼은 현재까지의 관세율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자동차 관세 플러스 25% 이것은 없애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거든요.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낮춰달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서로 의견 대립이 상당한데요. 자동차 관세 및 여러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을 잘 해가지고 사실상 일본에 대한 모든 관세를 거의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시바 총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새 나와 있는 제안은 일본 자동차가 지난해 기준으로 133만 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동차 수출의 대수라고 하죠. 한 대, 두 대. 이 대수를 일본 쪽에서 스스로 줄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자주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차에 수출을 하는
금액 자체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미국하고 일본의 무역 역행이라고 생각하죠. 미국 사람들은 무역 적자 미국 쪽에서 볼 때 이것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국 쪽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일본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일본의 자동차가 많이 규제가 된 그 대수 규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고 하면 미국으로 들어가면 그 일본 차의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조그맣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무역 적자가 줄어지는지는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지금 유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자동차의 부품 여러 가지에 또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일본 차의 그 대수를 늘린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이게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고 하면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부품 이것은 또 수입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매겨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그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하는 부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미국 내에 일본차 생산 대수를 늘려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일본 쪽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미국 쪽에 제안을 하여서 합의를 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상 중 일본 측이 스스로를 격이 낮다고 표현한 이유, 단순한 겸손일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트럼프하고 직접 만날 때는 절대 트럼프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 이르기 트럼프가 협상을 많이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굉장히 그 틀린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사실상 거짓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직접적으로는 만나서 트럼프가 싫다고 느끼는 것을 절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에 돌아가서 혹은 그 일본 정부 내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그 아랫사람을 통해서 많이 그쪽에 미국 쪽의 실무진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일본의 이시바 정권도 그것은 그냥 답습한다라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뭔가 요구하면 그건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마가라는 모자를 그 써서 함께 사진 찍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 쪽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냥 실제적인
무역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그게 그 아카자와라는 관세를 담당하는 장관인데 그 장관이 그때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신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용감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격이 아주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대표로서 갔는데 뭐가 격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막 이런 비판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시바 정권 내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이 있고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도 지켜주는 나라다라는 그러한 견해에 입각해가지고 미국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큼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먼저 전문가들이죠. 특히 경제 전문가라든가 외교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각국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를 몰락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미국도 쇠퇴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트럼프의 특히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일본에게도 안 좋지만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트럼프가 미친놈처럼 맷맨 전략을 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맷맨 전략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을 트럼프는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미친놈 같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엔화가 1,000원을 넘어섰다가 다시 98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일본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역시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경제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관세 정책, 미국의 관세 정책은 7월 조순이 되어야 상호 관세 추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14% 일본의 경우는 그것이 발동이 되고 현재까지는 10% 관세는 이미 발동되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라든가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여기에 대한 또 관세는 이제 발동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엔화가 엔저였는데 엔고로 조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미국 쪽에서 엔고로 하고 싶고 또 달러 약세로 하고 싶다라고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야 미국의 제품이 수출을 하면서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화 약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두 사람 최삼목 탄씨 부총리하고
안독근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2대1로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환율도 이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일본은 그 미국이 엔조가 아니라 엔고를 유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장관이 갔을 때도 절대 환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을 미국하고의 협상에 놓겠다라는 데 합의를 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그 이후에 원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470원 정도 원 달러에 지금 1400원 정도로 원 달러에 그렇게 원이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제품이 수출을 할 때에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은 아주 갑작스러운 원고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거 다 미국 쪽하고의 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엔고가 약간 시작됐지만 그러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 쪽에서 그런 환율 문제를 위제에 올린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라고 해도요 무리하게 이것을 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엔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거의 강제적으로 그때는 결정이 돼가지고 엔은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로 2배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엔이 강하게 되니까 일단 일본인들이 부자가 돼요. 국제적으로 볼 때. 그러나 수출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일본도 수출이 한때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일본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시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중국이나 기타 한국도 그렇고 일본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세계에 많기 때문에 엔이 비싸지면 이게 안 팔리게 돼요. 일본 제품이. 그러니까 일본도 당시는 플라자 합의에 합의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엔고로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요. 그래서 엔은 조금 그 움직임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은 너무 강하게 비싸지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